반갑습니다. 도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음, 오늘은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존감을 어떻게 손쉽게 올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독일에 오게 됐는지 설명하는 영상에서 성취했던 경험들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걸 발판으로 또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만의 방법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플래너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플래너를 작성을 2019년부터 했거든요. 그때 목적은 정말 말 그대로 일정 관리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저는 위클리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위클리가 딱 보이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위클리로 된 것만 썼고 이번 주에 이거 해야지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플래너이긴 했거든요. 물론 그런 위클리 플래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계획을 좀 설정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뤄갈지 생각도 하게 되지만 한 가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왔을 때는 그냥 하던 걸 답습하기보다는 이걸 개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 타임 트래커라는 플래너를 사용하게 됐는데 처음엔 이거를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리무브 클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전까지 했던 스케줄러랑은 가장 달랐던 점이 영역 구분이라는 거, 내 시간을 어떤 영역으로 나눠서 쓸 건지 계획하는 거. 두 번째는 일주일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피드백하는 게 제일 달랐어요.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 자존감이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매해 목표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 자존감이 잘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좀 항상 부족함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하는데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일정에 있어서 순위를 매길 때 이거를 객관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제 마음이 가는 걸 좀 선택할 때가 가끔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목표를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설정을 해서 이룬다든지 그런 한계점이 확실히 있었어요. 요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했는데 요걸로 좀 저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꼭 이거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일단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이거를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어떤 특정한 단위, 꾸준하게 일정한 단위를 두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거를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고 개선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다가 한 주는 목표를 잘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목표 시간이 있고 한데 그 퍼센테이지 달성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고 위클리 피드백 하는 거를 미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그게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내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그 전주보다는 못했다는 걸 아니까 계속 그 생각에 빠져서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해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엄청 잘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진행했었던 그 주가 그 한 달 중에서 제일 잘한 주였는데도 저는 그 전주에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도 안 좋았을 거야 하면서 안 좋은 마음으로 막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수치로 계산이 되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가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스케줄을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직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직면을 하게 되면 한결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결국 자기를 위한다는 거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은 더 수월해지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이걸 올리고 싶다면 나 혼자서 직면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 시점까지 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 목표를 살짝 조정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더 잘 맞게.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가셔야 돼요. 목표가 터무니없었다고 너무 좌절하실 게 아니라 목표를 나라는 사람에게 맞게 다시 조정해서 그걸 완성시키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또 목표를 새로 세분화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난 여태까지 공부랑 정말 담을 쌓고 살았어. 그런 사람에게 당장 3시간씩 하는 것, 4시간씩 하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세분화되지 않은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유튜브에 썼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침대였어. 침대에서 1시간씩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침대에서 있는 시간에서 책상으로 옮기는 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서 유튜브를 보세요. 똑같은데 그냥 장소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얼마나 잘 책상에서 유튜브를 하는지 작성을 해보시고 성취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유튜브 채널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원래는 그냥 개그 위주의 프로그램만 봤다면 교육 위주라든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위주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바꿔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달성됐는지 보시고 이게 잘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걸 한 주 더 늘려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잘 달성이 됐다면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1시간을 공부하고 2시간 유튜브 본다. 그 다음에 또 잘 달성하면 2시간 공부하고 1시간 유튜브 본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처음이랑 끝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 작게 세분화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일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거북이가 결국엔 이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거북이가 거북이임을 자기 스스로 인정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자꾸 토끼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난 안 되지? 하면서도 힘들어요. 막 안 되지 안 되지? 왜 나는 토끼가 아닌 거지?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거북이니까 토끼처럼 갈 순 없어. 그치만 가면 돼. 라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토끼보다 더 빨리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끼는 빠르지만 자기에 대한 인지가, 메타 인지가 부족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화려하고 빛나는 존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뤄가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고 행복을 또 찾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성공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울감 같은 것도 이 패턴 안에서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울감이 유지될 때는 그것도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냥 나를 잡거든요. 내가 우울하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몇 가지만 딱 긴급하게 처리할 것만 처리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우울해져 있기로만 하는 거예요. 대신 24시간 지키는 것. 근데 24시간이 지나서 또 안 지켜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 더 늘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기간 설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계속해서 기간을 늘리시되 기간은 잡아두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예상했던 시간이 왔을 때 우울감이 해소됐다고 하면 또 그때부터는 또 다시 내 원래 사이클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좀 그렇게 감정 컨트롤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울감이 좀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는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거를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존감은 주식처럼 등락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높다 낮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탄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존감이 낮는 건 떨어졌을 때 내가 올라오는 데까지 에너지도 소모가 많이 되고 힘들기도 한 건데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거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말고 좀 방법적인 걸 개선을 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스케줄러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객관화하는 수치를 통해서 좀 많이 회복을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나한테 맞게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정말 낮다면 일단은 어떤 방법이든지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일정표 쓰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다시 쓰면 돼요. 그냥 일단은 자기한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다시 나에게 맞게 조정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대에서 책상에 옮기는 수준까지도 세분화시키셔가지고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되 내 안에서만 꼭 비교하시기를 바랄게요. 남과 비교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제가 사실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이 점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저는 달성률 높은 건 저도 잠이에요. 98%인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약간 다 생략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잠을 막 4시간, 3시간 잘 때도 있고 엄청 들쭉날쭉하거나 아니면 막 유튜브 1시간 또 보고 자고 이런 걸 했는데 98% 제가 잠을 지켜냈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저도 끊었어요. 제가 1시간 전에 막 그렇게 좀 보는 게 있는데 사회적은 이번 주 실수로 좀 140%가 됐어요. 이게 친구랑 한 달에 한 번씩 노는데 처음으로 베를린에 관광지를 가봤어요. 그래서 사실 140%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니까 저를 용인하기로 했고, 나 왜 이렇게 말 빠르지? 정말 자제가 안 되네요. 말이 이렇게 한 번 나오려고 하니까. 사실 첫 주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한 주 해보고 그걸 또 피드백해서 한 주 늘리고. 근데 다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너무 시스템을 딱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 한 달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의 기준의 만족도에는 부합했다 이건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요,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팀의 에이스 윤진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윙크클럽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안 이랬어요. 그래도 단어는 데스크 안 올리고 있는데 하긴 해요. 네, 하고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여태까지 자꾸 편하게 못 쉬었던 것 같아요. 자꾸 약간 죄책감 가지면서 쉬는 이상한 그 있잖아요. 왜냐면 쉴 건 확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게 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쉬니까 이게 마음이 더 불안정했던 게 이번 주가 개판이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 계속 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 부분에 또 써져 있죠. 파란색으로. 인스타그램 딴짓. 인스타그램을 지우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인스타그램을 컴퓨터에서 할까요?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지워야겠다. 인스타그램 지우니까 기분 안 좋아요 지금. 저 중독증인가 봐요. 나는 맞아야 돼. 진짜. 다른 분들 혹시 민규님께서 저한테 다른 자아라고 얘기하셨지만 민규님도 만만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솔직히 민규님이 처음에 아가리 파이터였죠, 민규님도.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 시즌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클럽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다른 사람들 각자의 다른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감사는 적고 이제 그 견디는 시간 길다 이런 얘기가 사실 다른 데서는 쉽게 오히려 못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 민규님이 기반을 마련을 해주신 게 아닌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아가리 수호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 다음 시즌 아가리 수호자 하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다들 잘 수용해주는 분위기여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수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펑모님부터가 뭔가 약간 천사 같잖아요, 느낌이.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캐릭터를 모르셔서. 네, 아무튼 몰라서 다행인가요?